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흥미로운 AI 연구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요즘 AI가 정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 텍스트뿐만 아니라 표나 차트 같은 거, 이런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금융처럼 좀 복잡한 분야에서도 사람처럼 추론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료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FCMR, 금융 분야의 교차 양식 다단계 추론 능력에 대한 강력한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인데요. 아카이브 번호는 2421-12567이고요.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최고 수준이라는 AI 모델들이 실제 복잡한 정보를 얼마나 잘 넘나들면서 깊이 있는 추론을 하는지, 그 현재 수준과 한계를 좀 파악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. 근데 시작하기 전에 원래도 이런 AI 추론 능력 평가하려는 시도는 있었잖아요. 그 MMQA 같은 거요. 아, 네. MMQA, 멀티모델 퀘스천 앤서링이죠? 근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하는데요. 첫 번째가 데이터 오염 가능성이에요. 데이터 오염이요? 네. 그러니까 AI 모델들이 학습할 때 이미 봤을 법한 데이터, 특히 위키피디아 기반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. 그럼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잖아요. 아, 학습 데이터에 답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문제 자체가 좀 단순하다는 거예요. 실제 세상 문제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서 또 텍스트, 표, 차트 이런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추론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. MMQA에서는 이런 문제가 0.8%밖에 안 됐거든요. 잠깐만요.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GPT-4 같은 최신 모델이 MSQA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요. 심지어 관련 이미지를 안 보고도 43%나 맞췄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건 뭐 추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답을 외운 거 아닌가요? 연구자들도 좀 그렇게 본 거죠. 이게 진짜 추론 능력을 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. 위험신호로 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벤치마크 FSMR이 나온 거군요. 정확합니다. FSMR, Financial Cross Model Multi-Hop Reasoning의 약자인데요. 핵심은 실제 금융 데이터를 썼다는 거예요. 오, 실제 금융 데이터요. 어떤 거죠? 네, 구체적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10K 보고서 같은 거요. 청취자분들도 실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서들이죠. 이걸 쓰니까 데이터 오염 위험이 확 줄어들고요. 훨씬 현실적인 데이터네요.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? 그냥 답 찾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네, 훨씬 까다롭습니다. 일단 텍스트, 표, 차트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. 그리고 객관식이긴 한데 정답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. 보기 중에서 참인 문장을 모두 고르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두 개, 세 개일 수도 있죠. 와, 그거 어렵겠는데요? 네, 난이도도 쉬움, 중간, 어려움 세 단계로 나눴고요. 특히 어려움 단계는 정말 정교하게 3단계에 걸쳐서 여러 정보 소스를 넘나들면서 판단해야 풀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. 와, 들어보니까 데이터 품질 관리에도 엄청 신경 쓴 것 같아요.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도 개발하고 실제 보고서에 나오는 차트 종류들, 뭐 선그래프, 막대그래프, 산점도, 파이 차트 이런 거 거의 다 넣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실제 10-K 보고서 차트의 거의 98%를 커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보 순서나 뭐 정답 분포 같은 편향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검증도 해봤군요. FCMR 어려운 문제를 GPT-4.5한테 차트 없이 풀게 했더니 거의 찍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. 네, 그게 중요해요. MMQA 때랑은 반장 다르죠. 이 FCMR이 정말로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데이터 오염 문제도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거예요. 이렇게 잘 만든 FCMR로 요즘 잘 나가는 AI 모델들 GPT-4.5나 클로드 3.5 소넷, 제미나 1.5% 이런 애들 테스트 해봤을 거 아니에요? 결과가 어땠어요? 결과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. 충격적이에요. 네. 현재 제일 성능 좋다고 평가받는 클로우드 3.5 소넷 모델조차도요.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정확도가 약 30.4%에 그쳤어요. 30%요? 최고 모델이요? 네. 다른 모델들은 뭐 더 낮았고요. 심지어 쉬움 단계에서도 오픈소스 모델들은 그냥 무작위로 찍는 것보다 약간 나은 수준, 그 정도였어요. 와, 30%라니. 이거 AI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
특히 금융처럼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겠어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다고요. 디플롯이라는 도구 얘기요? 아, 네. 그것도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. 디플롯이라는 게 차트를 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도구거든요. 이걸 써서 차트를 표로 먼저 바꿔서 줬더니 어떨 때는 텍스트 위주로 처리하는 일반 LLM이 차트까지 같이 보는 MLLM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MLLM 자체 성능이 올라가는 현상이 보였어요. 잠깐만요. 그러니까 그림 차트를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그걸 글자나 숫자표로 바꿔줘야 AI가 더 잘 알아듣는다. 이런 말인가요? 네, 약간 그런 뉘앙스죠. MLM이 시각 정보를 아직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? 어디서 막히는 거죠? 연구진들이 AI 추론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봤는데요. 1. 계획 세우기. 그러니까 어떤 값이 필요한지 알아내고 2. 양식 식별. 그 값이 텍스트에 있는지, 표에 있는지, 차트에 있는지 파악하고 3. 정보 검색. 해당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고 4. 마지막으로 정보 추론. 이걸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. 이 중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나타난 곳이 바로 3단계 정보 검색이었습니다. 아, 정보 검색이요. 그러니까 텍스트를 볼지, 표를 볼지, 차트를 볼지,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대충 아는데 네, 아는데. 정작 거기서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딱 뽑아내야 하는지 그걸 제일 못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했어요. 구체적인 오류 유형을 보면 차트의 경향성, 증가한다, 감소한다? 이런 걸 잘못 읽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. 35%? 그 외에도 순위 매기기 실수, 조건 만족 여부 판단 오류, 그리고 숫자 자체를 잘못 읽는 경우, 특히 음수 계산이나 여러 개 더하는 거예요. 심지어 회사 이름 같은 걸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고요. 특히 산점도 해석을 되게 힘들어했어요. 네. 자,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왜 중요할까요? 현재 AI 기술, 특히 복잡한 실제 정보를 다뤄야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냥 단순 챗봇 기능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. 금융 분석처럼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 AI를 얼마나 믿고 쓸 수 있을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FCMR의 연구는요, 현재 최고 수준이라는 AI 모델조차도 여러 종류의 정보를 통합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한 추론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특히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, 이 부분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. AI가 정답이 뻔히 들어있는 텍스트, 표, 차트를 보고도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이 현상. 이게 과연 AI가 데이터를 우리처럼 정말 이해하는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발전한 패턴 인식하고 정보 검색 기술, 그 이상은 아직 아닌 걸까요?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서 계속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